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데이터 분석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 다른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서로 합쳐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행렬을 결합하여 하나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은 빈번히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이와 같은 3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의 방향으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하려는 데이터셋이 동일한 행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수평으로 결합합니다. cbind 함수를 이용하여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의 오른쪽에 열을 추가하는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이나 행열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의 방향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결합하려는 데이터셋이 동일한 열을 갖고 있을 때 수직으로 결합합니다. rbind 함수를 이용하여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의 아래에 행을 추가하는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이나 행렬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의 열에 의해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결합하려는 데이터셋의 공통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조인 작업과 동일합니다. 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두 데이터셋의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치 함수나 %in % 연산자를 이용하여 두 데이터셋에서 서로 일치하는 값의 위치를 찾아 데이터셋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cbind 함수, rbind 함수, 그리고 머지 함수 등을 이용한 데이터 결합 전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웹사이트로부터 개별 종목의 주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열결합 그리고 행결합을 통해 여러 종목의 주가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셋에 모여있는 결합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데이터도 다운로드해서 공통 열에 의한 결합을 통해서 주가 데이터 옆에 환율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결합된 데이터셋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퀀트 모드 패키지를 이용해서 개별 종목의 주가 데이터와 환율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퀀트 모드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야후 파이낸스 웹사이트로부터 주가 데이터와 환율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퀀트 모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get symbols 함수를 이용해서 주가와 환율을 다운로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가와 환율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종목 코드와 환율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종목 코드와 환율 코드는 finance.yahoo.com의 검색창에서 영문으로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일렉트로닉스라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 환율의 코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KRW라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finance.yahoo.com에서 개별 종목의 코드와 환율 코드를 파악을 한 다음에 get symbols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가와 환율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부터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한 주가 데이터를 SEC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get symbols 함수의 첫 번째 인수, symbols 인수에는 종목 코드를 입력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가 005930.K였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할 주가 데이터의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from 인수와 to 인수에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uto.assign 인수에는 false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get symbols 함수를 실행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6개의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종가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종가 데이터는 종목 코드 다음에 클로스란 단어가 붙어 있는 변수의
저장이 되어 있고요. 거래량 데이터는 종목 코드 다음에 볼륨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두 개의 변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계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브 데이터셋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계열을 포함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종가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만이 포함되어 있는 이 데이터셋에 날짜 정보와 종목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날짜 데이터는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열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의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의 이름에서 날짜 정보를 추출해서 날짜를 나타내는 새로운 열을 만들고 그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는 종목 코드 역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 코드를 나타내는 열을 만들어서 그 열에 종목 코드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모두 열의 방향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cbind 함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bind 함수를 이용하여 날짜와 종목 코드를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과 열의 방향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bind 함수로 추출해서 열의 방향으로 결합할 데이터셋을 차례대로 지정합니다. 첫 번째 열에 날짜 정보를 저장하겠습니다. date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할 거고요. 날짜 정보는 행 이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셋의 행 이름으로부터 날짜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에는 종목 코드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심볼이란 변수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종목 코드는 005930.ks이기 때문에 저 종목 코드명을 문자열로 그대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셋을 그 옆으로 붙이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셋에서 종가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이와 같이 옆으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 정보와 종목 코드와 기존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종가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SEC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는 행 이름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어진 행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종가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의 열 이름을 조금 더 알기 쉽도록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가 데이터는 close란 열 이름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데이터는 volume이란 열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종가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 옆에 날짜 데이터와 종목 코드가 결합돼서 새로운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종목의 주가 데이터를 하나 더 다운로드해서 조금 전에 생성한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와 결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의 주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다음에 앞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생성했던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셋과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주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HMC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종목 코드는 005387.KS입니다. 종목 코드만을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인수를 지정해서 현대자동차의 주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다운로드된 주가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앞서와 동일하게 6개의 변수로 주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가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가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만이 포함되어 있는 저런 형태의 데이터셋에 추가로 날짜 데이터와 종목 코드명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날짜 데이터는 행의 이름으로부터 추출해서 데이터란 열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볼이라는 변수에 현대자동차의 종목 코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종가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만이 포함되어 있는 서브셋을 그 옆에 붙입니다. 그리고 행 이름을 또 제거를 하고요. 열 이름을 클로스와 볼륨으로 또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대자동차의 주가 데이터는 앞서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를 갖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주가 데이터를 행의 방향으로 결합해서 두 개의 종목이 하나의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결합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R바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합된 데이터셋을 스탁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R바인드 함수에 차례대로 두 개의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삼성전자의 데이터셋을 먼저 지정하고요.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셋을 그 다음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데이터셋이 먼저 쭉 나오고요. 그 밑으로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셋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지 함수를 이용하여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 옆에 환율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주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율 데이터도 제공합니다. 퀀트 모드 패키지의 get 심볼 함수를 이용해서 앞서 유사한 방식으로 환율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앞서와 유사한 형태의 환율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율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해서 fx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환율 데이터의 코드는 krw=x입니다. 나머지 인수는 동일하게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get symbol 함수를 실행하면 fx라는 이름으로 환율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역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고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6개의 변수에 환율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것은 종가를 나타내는 krw=x.close라는 변수입니다. 저 변수만으로 데이터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브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날짜를 나타내는 열을 만들어서 날짜 정보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도 날짜 정보는 행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와 마찬가지로 행 이름으로부터 날짜 정보를 추출해서 별도의 열로 저장합니다. cbind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삭제를 하고요. 종가 데이터만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bind 함수를 실행하면은 날짜와 종가 환율만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이 만들어집니다. 행 이름은 필요 없으니까 역시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열 이름도 알기 쉽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close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 데이터셋을 보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열을 갖는 환율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머지 함수를 이용하여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와 환율 데이터를 공통의 열을 기준으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두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률이 뭐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트와 클로스라는 두 개의 공통열을 갖고 있고요. 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가운데 데이트열을 공통열로 사용을 해서 두 개의 데이터셋을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결합된 데이터셋을 리포트란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머지 함수에 결합할 두 개의 데이터셋을 차례로 지정을 하고요. by 인수에 공통열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트를 공통열로 사용을 해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와 환율 데이터를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을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 옆으로 환율 데이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의 열인 날짜를 기준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주가와 환율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머지 함수에서처럼 두 데이터셋을 직접 결합하지는 않지만 두 데이터셋에서 서로 일치하는 값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이를 인덱스로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매치 함수가 그러한 작업을 해줍니다. 매치 함수는 두 개의 벡터를 인수로 받습니다. 두 벡터의 원소가 서로 일치하는 위치의 인덱스를 매치 함수는 결과값으로 반환해 줍니다. 두 번째 인수로 주어지는 벡터가 인덱스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수로 주어지는 두 벡터 중 첫 번째 벡터의 원소가 두 번째 벡터에서 나타나는 위치를 두 번째 벡터에서의 인덱스로 반환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벡터에 일치하는 원소가 없으면 NA 값이 반환됩니다. 예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위해서 하나의 숫자 벡터를 생성해서 V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숫자를 갖고 있는 벡터를 하나 생성해서 V란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매치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숫자 하나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적어보고요. 두 번째 인수로 조금 전에 생성한 V라는 벡터를 지정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4가 반환이 되죠. 이 4는 어떻게 반환된 거냐 하면은 매치 함수는 첫 번째 주어지는 벡터의 각 원소가 두 번째 벡터에서 나타나는 위치를 두 번째 벡터의 인덱스로 반환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이 두 번째 벡터인 10부터 1까지 있는 이 벡터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이 두 번째 벡터의 인덱스로 반환해 준다는 얘기죠. 7이 여기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벡터의 7의 위치인 이 4가 반환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벡터에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벡터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볼게요. 11, 5, 3, 그리고 1, 0 이렇게 5개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벡터를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매치 함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은 11부터 0까지 5개의 원소 각각이 두 번째 지정된 벡터 V에 몇 번째 있는지를 두 번째 벡터의 인덱스로 반환해 줍니다. 보시면은 11은 V 벡터에 어디에 있죠? 지금 어디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NA가 반환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는 두 번째 벡터인 V에 몇 번째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6이 반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은 두 번째 벡터에 몇 번째 있냐면 8번째 있고요. 그래서 8이 반환이 될 거고 1은 두 번째 벡터의 맨 끝에 10번째 있죠. 그래서 10이 반환이 될 겁니다. 0은 두 번째 벡터에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NA가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차례대로 NA, 6, 8, 10, NA 이렇게 5개의 값이 반환이 됩니다. 아래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empty-cars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한 데이터셋의 결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mpty cars 데이터셋은 자동차 모델별로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모델명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행이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이름으로부터 자동차 모델명을 추출해서 별도의 새로운 열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name이란 열을 생성하고 그 name 열에 자동차 모델명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전처리 작업을 먼저 수행해 보겠습니다. empty cars 데이터셋을 car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car의 name 열을 생성을 해서 행이름으로부터 자동차 모델명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행이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카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name이란 열에 자동차 모델명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생성한 카 데이터셋으로부터 두 개의 서브셋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힘 좋은 자동차 모델로 구성된 데이터셋이고 또 하나는 가벼운 자동차 모델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힘 좋은 자동차 모델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highhp.car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힘 좋은 자동차 모델은 마력이 145를 초과하는 그러한 자동차 모델로 정의를 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마력이 145를 초과하는 모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벼운 자동차 모델로 구성된 서브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벼운 자동차 모델로 구성된 서브 데이터셋은 lightwt.car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3200파운드보다 작은 그러한 자동차 모델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자동차 모델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WT가 3.22보다 작은 그러한 자동차 모델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1000단위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3200파운드는 3.22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하여 이 두 데이터셋으로부터 힘이 좋으면서 동시에 가벼운 자동차 모델을 찾아보겠습니다. highhp.car에 속한 자동차 모델과 일치하는 lightwt.car 소속 자동차 모델의 인덱스를 먼저 구해봅니다. 그런 인덱스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치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highhp.car 자동차 모델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lightwt.car 자동차 모델의 모델명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치 함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인덱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 결과의 13과 14는 highhp.car 데이터셋의 자동차 모델 두 개가 각각 lightwt.car 데이터셋의 13번째와 14번째 자동차 모델과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기 NA로 출력된 lightwt.car 데이터셋의 나머지 자동차 모델은 highhp.car 데이터셋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이용하면 두 데이터셋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힘이 좋으면서 동시에 가벼운 자동차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na.omi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인덱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na 값을 제액을 하고요. 그럼 남는 이 13과 14 두 개의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lightwt.car 자동차 모델로부터 두 개의 행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행은 두 데이터셋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힘이 좋으면서 동시에 가벼운 자동차 모델을 나타냅니다. 매치 함수 대신에 %in %라는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in %연산자는 이 연산자 앞뒤로 주어지는 두 벡터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논리값으로 반환합니다. 첫 번째 인수로 주어진 벡터의 원소가 두 번째 인수의 벡터에 존재하면 true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매치 함수는 첫 번째 인수 벡터의 각 원소에 대해 일치하는 두 번째 인수 벡터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반면에 지금 살펴볼 %in % 연산자는 첫 번째 인수 벡터의 각 원소가 두 번째 벡터에 존재하는지 여부의 논리값을 반환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치 함수는 두 번째 인수의 벡터가 인덱스 출력 기준 벡터가 되는 반면에 %in % 연산자는 첫 번째 인수의 벡터가 논리값 출력 기준 벡터가 됩니다. 예를 통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앞에 생성했던 v 벡터를 다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숫자로 하나의 벡터를 생성하고요. %in % 연산자의 첫 번째 인수로서 숫자 7을 하나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서 조금 전에 생성한 v 벡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true 값이 나옵니다. 이 true 값은 첫 번째 인수로 주어진 벡터 7이 두 번째 인수로 주어진 벡터 v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인수로 주어진 벡터의 각 원소가 두 번째 인수로 주어진 벡터에 포함되어 있으면 true가 반환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반환되는 것이 이 %in % 연산자가 하는 일입니다. 앞에 숫자 벡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또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생성했던 요 5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를 연산자의 앞에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하고요. 연산자의 뒤에 v 벡터를 또 지정을 합니다.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주어진 벡터의 각 원소가 두 번째 인수로 주어진 벡터에 존재하면 true가 반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반환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원소 11은 두 번째 벡터에 존재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반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5는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반환이 되고 3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true가 반환이 될 거고 1 역시 마지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true가 반환이 됩니다. 0은 두 번째 벡터 v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차례대로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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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n % 연산자가 반환하는 논리값을 이용해서 힘이 좋으면서 동시에 가벼운 자동차 모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high-hp.car에 속한 자동차 모델이 light-w.car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논리값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index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적으면 되겠죠.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13번째와 14번째에 true 값이 반환됐고 나머지 원소는 모두 false입니다. 이것은 high-hp.car 데이터셋의 13번째와 14번째 자동차 모델이 light-w.car 데이터셋에 존재하고 나머지 자동차 모델은 light-w.car 데이터셋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in % 연산자가 논리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출력 결과를 이용해서 두 데이터셋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힘이 좋으면서 동시에 가벼운 자동차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high-hp.car 데이터셋에 조금 전에 산출해낸 그 인덱스를 바로 활용하면 되죠. 이렇게 인덱스를 주게 되면 true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이 출력이 될 것이고 이 결과는 힘이 좋으면서 동시에 가벼운 자동차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다른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셋을 서로 합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